존경하는 지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프랑스 게랑드 지역 1001년의 친환경성과 풍부한 미네랄, 달콤 짭짜름한 풍미를 쏙 빼닮은 남조선의 태안자염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자염이란 염도를 높인 갯벌흙과 바닷물을 걸러낸 함수를 10시간 동안 은근한 불로 끓여 만든 것으로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1년에 오직 30톤만 생산되는 귀한 소금으로 그 감칠맛이 박근혜 파면 이명박 구속의 감칠맛을 훨씬 능가한다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조미료 필요 없이 감칠맛을 내는 태안자염, 10시간 동안 불순물을 걷어내 쓴맛이 없는 태안자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소원하고 부드러운 저염소금인 태안자염을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의 길이 열렸다. 중앙일보, 병역제도 70년 만에 대체 복무 길 열었다. 국민일보, 대체 복무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 결정, 이런 제목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해방 후인 1949년 병역법 제정 당시부터 불어됐던 대체 복무제의 길이 70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 길 열렸다. 조선일보, 종교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 시켜라. 한겨레, 총보다 양심, 헌법재판소 대체 복무제 도입하라. 한국일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길 열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복무제 입법을 하라, 이렇게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고쳐진 뒤 또는 헌법이 정한 개선 입법의 시한 이후인 2020년부터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도 그동안은 기소를 삼갈 전망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118km 모두가 산소 탱크로 달렸다, 이런 제목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한국은 독일을 상대로 사력을 다해 뛰었는데요. 우리나라는 118km로 이번 대회 들어 가장 많은 활동량을 기록했습니다. 2차전에서 멕시코를 상대로는 99km를 뛰었던 한국이 마지막 경기에서 19km를 더 뛰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환율, 유가, 증시, 삼중 암초 둘러싸인 한국호,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중동 불안,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건 3% 성장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무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070-7584-2050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조선을 방문한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미 정상회담 이후 진전을 보이지 않던 조선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논의가 다시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7월 6일 워싱턴에서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영국의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이 조선을 방문하기 위해 인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과의 협상에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조선 방문은 조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 인사의 접촉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을 떠나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합니다. 주한미군이 떠난 자리엔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지 73년 만에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주둔지를 옮깁니다. 용산은 1904년 러일 전쟁 후 일본군이 전초기지로 활용한 데 이어 미군이 주둔해왔는데요. 용산이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부는 용산 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2027년까지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비영역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 의견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의 처벌 조항 자체는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은 대체복무제가 없는 게 위헌이라면 대체복무가 필요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구조로 이어집니다. 대체복무제가 빠져 있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해석입니다. 또한 다수 의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역자원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다, 이들을 처벌해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에도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획재정부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전방위적으로 확인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 관련해 다른 부처나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관련 예산을 신청한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다른 기관에도 확인 작업에 나섰던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검찰의 요청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 염호석 씨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횡포에 맞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 노조원입니다. 그런데 염호석 씨의 부친 염모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고 염호석 씨는 자신의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러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요. 부친 염모 씨는 유언과는 반대로 삼성으로부터 약 6억 원을 받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염 씨는 돈 때문에 이혼한 부인과 상의도 하지 않고 삼성의 요구대로 죽은 아들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염 씨를 위증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염 씨는 나두식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 나와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겨레 보도했습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의 연예계 동료인 배우 윤모 씨가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윤 씨는 술자리에서 목격한 장자연 씨의 성추행 피해를 털어놓았습니다. 윤 씨는 장자연 씨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신인 배우였는데요. 소속사 대표의 폭력적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술 접대 자리에 안 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씨가 조선일보 기자 출신 정치인 조모 씨의 성추행을 목격한 것도 술자리에서였습니다. JTBC와 인터뷰를 가진 윤 씨의 발언 들어보시죠. 가지 않을 수 없었던 분위기나 강압적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죠. 통보를 해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자는 라인이 예뻐야 된다,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나 강압적이 없었고, 언니가 일어섰었는데 다시 앉게 되는 상황이 한 2-3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만져서는 안 될 부위를 또 만지셨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랑 자연 언니밖에 없는데 그분들께서 입을 맞추면 제가 하는 말은 당연히 신빙성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언니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언니 기일에 가까워지거나 뭔가 아무래도 저도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말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윤 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13번의 진술을 했는데요.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 대의 조세 포탈과 배임 그리고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검찰은 조양호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 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상속세 탈루와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조양호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양호 회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두 딸과 아내분에 이어서 이렇게 서시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검찰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조현아 씨 변호사비 의혹도 나왔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울러 검찰은 조양호 회장 측이 20년 가까이 차명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했던 겁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 측이 이 같은 수법으로 1,0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조양호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상은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국민 4분의 1 이상이 노인 인구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3,500만 명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77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선기업의 정년 연령이 60세인데요. 2006년부터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시행되면서 희망할 경우 누구나 65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재파견 회사도 생겨났는데요. 파견 회사에서 파견자 관리를 담당하는 스카모토 씨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란 생계의 수단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나도 사회에 공헌을 한다는 보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난 노인들의 사회로 상처 입은 한국 사회 일본은 정확히 대척점에 놓여 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문서로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왜곡된 고용시장을 바로잡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민간자율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8곳이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에 참여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들과 성과를 공유하면 중소기업은 대금 인상분을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협약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약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국내 7개 대기업 집단의 주요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올해 안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울신문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김용민 파일. 2018년 상반기 결산 5대 뉴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6.13 선거 자유한국당 괴멸적 참패. 2006년 지방선거 다음 날 MBC 뉴스데스크.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곳, 민주당 2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고 한나라당은 수도권과 영남, 충청 지역을 싹쓸이하며 모두 12곳에서 승리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230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155곳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특히 서울 25개 구청장을 모두 휩쓸었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거의 대부분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서 단 한 명의 구청장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역시 한나라당은 70%가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민주당보다도 당선자 수가 적어 사실상 제3당으로 전락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열린우리당 자리에 자유한국당을 한나라당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을 집어넣으면 딱 떨어지는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정부 여당의 잦은 정책 혼선과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은 목소리만 클 뿐 뭔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국민의 불만을 누적시켜왔습니다. 민심이 이처럼 서서히 등을 돌리는 동안에도 여권 인사들은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으로 비치는 언행들을 계속했고 총선 당시 약속했던 개혁 정책들의 추진도 지지부진해 핵심 지지층마저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거티브로 돌파하려다가 셀프 빅넛을 먹은 점도 유사. 오히려 한나라당 주요 인사에 경악할 만한 비리가 있다고 예고했던 김한길 원내대표의 발언이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솔하고 신중치 못했다는 비난만 쏟아졌습니다. 결국 열린우리당 당의장인 정동영 현 민주평화당 의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아직 신발끈을 풀지도 못한 상태입니다만 물러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차라리 해체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열린우리당은 집권당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참패로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몰렸습니다. 수습 방안 등을 놓고 심지어 당 해체론까지 나오는 등 개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회에 아예 당을 해체하는 게 낫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은 지방선거만 결과를 낚아봤을 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그렇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조경태 의원이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친노 직계라는 점에서
당 해체 주장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정동영 그리고 조경태 두 정치인은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속된 당의 참패를 두 눈 뜨고 지켜본 셈. 한편 그때 최고의 승자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한나라당을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이 빈말에 그치지 않았다면 지금 과연 감옥에 있었을까? 2003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 하나만 간직하고 백지 위에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표의 첫날은 과거 지우기로 시작됐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의 상징이라는 기존 당사에서 간판을 떼어내곤 당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급 설치한 인근의 천막 당사까지 걸어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천막에서 열린 첫 회의. 박 대표는 겉모습뿐 아니라 잘못된 체질을 바꾸려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 국민의 눈총이 따가워서 일시방편으로 잠시 이렇게 피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 대표는 오후엔 명동성당에서 고해 성사를 했고 조계사에 가서는 108배를 올렸습니다.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를 개조해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는 없게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를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권 심판론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격전지로 부상한 인천에서 선대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 개조를 위해 여권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과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핵심 당직자와 의원들은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도와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릴레이 유세를 벌였고, 이런 가운데 손수조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 등 일부 당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500배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대구 경북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최경환 의원과 지역 후보 11명이 대구 시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천파동을 사죄하는 겁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회초리를 때려주십시오. 회초리를 맞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앞서 오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도 미워도 새누리당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박 후보들도 한껏 자신을 낮추고 대구 시민에게 다가섰습니다. 박근혜 정부만큼은 여러분들이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성공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두 대통령께서 감옥에 갔습니다. 정말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 저희 당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사죄를 드립니다. 부산 시민에게 한 번 큰 절하더니 또 큰 절 올리는 홍준표 대표. 저쪽에서 막말로 매도하는 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읍소. 부산 시민들이 한 번만 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잘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총선 때 심판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당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한 번만 밀어주시면 더 이상 저희들이 잘못은 하지 않고. 부산에서 지면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한다고 호소. 이제 부산까지 무너지면 저희 당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산까지 무너지면 우리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돼. 그런데 문 닫아야 할 판.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탄생했습니다. 김해을고 해운대을 국회의원도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교육감 역시 부산과 경남 모두 진보 성향 후보가 낙승을 거뒀습니다. 부산 지역 16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3곳을 휩쓸었습니다. 창원과 김해, 양산 등 경남 동부권은 물론이고 거제와 고성, 남해 등 남해안권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부산시 의회는 47명의 의원 가운데 90%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경남 도의회 역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부산까지 무너지면 우리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돼.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헌재가 미루고 미뤄놨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드디어 판단을 내놨죠.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헌법재판소는 처벌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 내린 거죠? 예,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정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지신 분들 좀 계시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국민 정서상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봐서요. 전 헌재가 상식선에서 인권을 지키는 수준에서 판단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복무제도에 있어서 대체 복무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죠. 이제 그 얘기는 2020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헌법에 대체 복무의 방법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묘수가 되는 것은 글쎄 묘수라고 하면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은 지금까지의 군사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대체 복무가 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셨던 분들이 징역을 살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예. 다만 지금까지 봤던 부분 중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봤던 대체복무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헌법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고 헌법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로서 군 복무 제도를 다양하게 준비해보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원사이드하게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적 병역 거부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거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은 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받아들인 것이고 예. 다만 병역을 이행 못할 종교적 이유라든지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즉 대체복무 제도를 법으로 만들도록 제안한 것이죠. 저는 뭐 그 정도가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것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회가 과연 대체복무와 관련한 입법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되세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좀 이제 연원을 짚어가 보면 원래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부분 이것에 해당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인정을 하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국가를 위해서 총을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보고 있는 점은 있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증인도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세금은 다 내거든요. 다만 이제 병역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징집돼서 가서 집총제식을 거부하고 영창에 끌려갔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일반 교도소로 옮겨져서 징역형을 살고 나오는 형태로 지금 쭉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반 교도소로 가면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수용자들 중에선 가장 뭐랄까요, 죄를 안 지은 사람들 축인 거죠. 그런 양심적인 문제 때문에 병역은 거부했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거나 뭘 뺏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교도소에 가면 교정당국의 행정 업무를 다 맡아서 봅니다. 군대랑 똑같은 거죠. 여기도 선임 후임이 다 있고 들어가서 오래된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소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심부름하는 역할도 이 사람들이 다 하고 교도관들을 도와서 행정 업무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 판정이 나오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 교정당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징역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도소 안에서 군대에서 행정병 하는 마냥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도대체 똑같이 그런 일을 시키면서 굳이 징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질의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처음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오태양이라는 불교 신자가 2001년에 병역을 거부하죠.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것으로 자기는 이런 군대 거를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병역을 거부해서 당시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종류의 흐름이 나오면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대를 안 가겠다고 째는 놈들은 징역을 살려야 된다. 이 분한 마음을 사실 견디기가 어렵고 한편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 자체가 말이죠. 그러면 군대를 간다는 비영심적이라는 얘기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 있었던 겁니다. 전 그래서 제안할 처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의식적 병역 거부라고 했다면 의미가 다르게 사람들에게 전달됐을 것 같아요. 나의 양심은 고결하기 때문에 나는 군대를 거부하는 것이고 군대를 가는 너희들은 비양심적인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 나는 군대를 가지 않겠어. 그것이 뭐 종교적인 이유든 혹은 철학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그런 판단을 한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우리가 써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이상은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을 꼭 범죄자로 만들 필요가 없이 그 사람에게 맞는 다른 일감을 주면 되는 것이고 박범계 대변인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일반 군복무를 가는 것이 훨씬 나은 생각이 들 그런 대체복무를 준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외국에도 뭐 대체복무의 사례가 있고, 그런데 이제 대체복무 같은 경우는 문제는 어느 정도의 강도를 할 것인가가 또 이제 과제로 남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도 또 잘 봐야 되는 게 선진국의 사례들도 그렇지만 대체복무가 군복무에 비해서 아주 과도하게 세서는 안 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그 다음번에 헌법재판소에 불려나갈 이야기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쨌거나 군대를 직접 갔다 온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렵게, 좀 더 하기 싫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들을 도피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집총제식을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어쨌든 군대를 가기 싫으니 내가 이걸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갈 정도의 강도의 대체복무를 잘 준비해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이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금 더 선진적인 형태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대 복무를 한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뭐 비양심적이거나 죄다라고 판결한 게 아니라는 점,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을 체제 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요. 사실 진짜 폼내려고 군대 안 가는 게 아니라 내 양심적으로 사람 죽이는 훈련을 할 수가 없다. 집총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훈련을 거부해서 불이익 준다면 받겠다. 그것이 내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단순히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뺑기 쓴다. 이렇게 폄하하기는 또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렇다고 또 모두가 다 같이 고생하는, 너 좋아서 군대 간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국민의 의무를 공평하게 이행하는 문제도 실은 또 하나의 사회적 논점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참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 이 점은 상당히 평가할 만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군 전력의 하자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남북 평화의 무드에 맞춰서 군축 문제도 앞으로 논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개월수도 줄어들 것이고, 현대전 자체가 보병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보다는 잘 훈련된 군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진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군필이냐 아니냐의 논점이 갈려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체복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법안을 내고 준비를 하겠지만 어쨌든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형평성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식의 법 개정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수에 존재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강도 높은 그런 대체복무들을 준비해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2년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들을 서로 조정해 가면서 결론을 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대체복무제 마련하라 사실상 지시한 셈인데, 이거를 만약에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2020년까지 법원을 개정하지 못하면 그 법률 자체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 반드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것은 유예 기간 안에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뭐 시민들이 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국방 전력과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고려해서 그에 걸맞은 결과물을 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군대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집총제식을 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점들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국회 입법은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뭐 대체복무제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이 기본적으로 있는 당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예, 뭐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했지만 이것이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를 몰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민국이 성숙했고 너른 품으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정치적 포용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먼저 동의하고 그것에 따라서 민주당이 맞춰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도 판결들을 몰아놓고 지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올해 결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논의 자체가 이만큼 무르익어서 정해진 문제이기 때문에요. 전 이만큼 사회가 진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수자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성숙된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어떠한지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김성애 보좌관님은 좀 아시는 게 있어요? 아니 뭐 제가 건강에 대해서야 밖으로 유출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발표한 것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씨가 이래 들어놓고 저래 들어놓고 안 나오고 뭐 엎어져 있고 이랬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매주 이틀 이상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어디 갔다 오면 쉬려고 하고 이러면서 그때 뭐 했냐는 질문에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의 답변이 대통령의 건강상은 2급 기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지금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건데 뭐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일정들을 다 공개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라도 안 보이면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몸살 정도의 이야기는 전 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아니 왜 일정들이 자꾸 취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이 필요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이것이 조그맣게나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전 참 재밌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번도 안 물어봤던 질문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매일 대통령이 보이니까 하루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어딨냐라고 묻고 그래서 대통령이 몸살 때문에 며칠 일정을 빼기로 했다고 했더니 그럼 뭐 이 기밀 유출이 아니냐라고 논쟁을 몰아가는 자체가 이거 유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그렇게 볼 문제였나라고 싶고요. 저는 이런 정보들이 필요할 만큼 공개가 되고 또 국민들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또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체력 좋으신 분이 이렇게 쓰러질 정도였으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랬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잘 쉬시고 몸 잘 추스려서 다시 나와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지금 대통령에게 근심을 안겨주는 참모는 없는지 비서는 없는지 맹성하고요. 이 완벽주의자 대통령 모시고 있으면 좀 상응하게 최선을 좀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일자리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뭐 미덥지 않은 그런 보고가 올라와서 회의가 취소되는 이런 상황 보면서 국민들이 참 여러모로 걱정합니다. 국민에게 또 대통령에게 걱정을 주지 않는 그런 유능한 내각도 참모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게 결과가 재밌어서요. 네.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자라는 직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요새 기레기니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조선일보 기자들 내부에서도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결과였어요. 네. 일단 이 설문조사는 노동처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첫 번째는 임금과 관련된 조사였는데 재밌는 거는 응답자의 88%가 임금의 불만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급여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밖에 안 됐고요. 불만족이 59% 그리고 매우 불만족이 29%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불만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응답자의 72%가 낮은 임금 동결과 낮은 인상률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업무량에 비해 임금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60%로 이르렀고요. 물론 이 조선일보의 노동량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는데 거의 휴가도 못 가고 육아휴직을 쓴 여성 기자가 별로 많이 없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조선일보 연봉이 꽤 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평균적으로 한 7, 8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더 올랐겠죠. 근데 이게 적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저는 노동자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에는 한 연봉 2, 3천 받고 밤새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그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취재를 하고 또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으면 이 조선일보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을 조선일보 기자들이 얼마를 받든 지지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조선일보가 그랬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선일보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할 때는 진짜 딱 한순간 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정규직 노조를 비판할 때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큼 이제 노조를 욕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들을 챙기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규직 노조들한테는 귀족 노조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지들은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이 조선일보가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에 대해서 나서자 노조는 개인 블로그가 아니다라면서 막 반발을 하기도 했었죠. 아니 그런 인간들은 좀 이름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 걸고 얘기했으면 왜 공개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익명 게시판에 그렇게 글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익명 게시판에?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조선일보 기자들의 상식이 이 정도니 조선일보 기자들이 월급에 불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남의 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아 놓고 그러니까 지들이 불만이 더럽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자주 혹은 기회만 있으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때문에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7%만 없다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가끔 있다가 40%, 자주 있다가 12%, 기회가 있으면 이직하고 싶다. 이게 37%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한 90% 정도가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 다음에 한 7%만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조선일보의 김대중, 최보식, 류근일 이런 사람들은 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요새 이제 조선일보가 질 떨어지고 가오 떨어지니까 지금 조선일보 기자들은 그냥 돈이나 받고 더 주면 이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1등 신문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이직하고 싶다거나 자주 이직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토탈에서 한 50% 정도 되는 거 보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냥 좀 늦지 말고 나오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오래 있어봐야 일종의 이제 별로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보다 월급 많이 주는 데에서 부르면 갈 텐데 그보다 월급 많이 주는 데가 과연 있을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인데 월급이 적다고 나온 인력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정의롭고 그리고 이런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돈에 예속되지 않은 기자라면은 사실 진보 언론이나 공영방송 같은 데서 부를 텐데 아니 조선일보 기자면서 월급 적게 줘서 이직하겠다 이런 사람을 미쳤다고 채용할까요? 그렇죠. 조선일보 기자면은
뭐 좀 알아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특히나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연봉을 더 많이 주고 데려갈 때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또 그 정도 월급 받으면 만족하는 법도 있어야지.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 네. 하여튼 뭐 조선일보 기자들의 정체성은 뭐 다른 것보다도 역시 본이었다라는 것들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뭐 급여, 대우 이것의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은 본인보다 어려운 노동자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감수성을 갖고 그러면서 함께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자기 월급만 올려달라? 그런 인간들하고 뭐하러 대화를 하고 말을 섞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지면을 보면은 뭐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기사를 정말 조선일보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뭐 자기들 월급이 짜다는 게 그게 사람들한테 와가 닿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일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뉴시스라는 통신사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지난번 얘기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본부 기자들이 지방선거 전에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항버스 사업자 관련 의혹을 기사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기도가 수원, 안양, 군포에서 인천공항까지 오가는 공항버스 사업자를 바꿨는데 이 업체가 무면허 시외버스 사업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했는데 경기도가 난데없이 새 업체와랑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격도 없는 업체랑요. 그리고 더 의아한 거는 이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어디 법률 의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법률 자문사가 이렇게 업체를 바꾸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를 보고를 하자 남경필 도지사가 언성을 높이면서 실국장을 질책을 하고 책상까지 쾅 치면서 역정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법률 자문한 것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걸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상해서 이제 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본부 기자들이 이거를 기사로 취재를 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한겨레에서도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가치가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뉴시스 본사에서 출고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남부 기자들이 의아하잖아요. 기사를 썼는데 왜 출고를 안 시켜지지? 이런 의아함이 있으니까 서울 본사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아니 왜 출고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시 뉴시스 본사에서는 뭐 이렇다 할 답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 경기남부 취재본부 기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시스 측은 이 언론 비평지들이 취재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송이라도 당하면 경기남부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는 거다. 이 기사는 선거를 앞두고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의혹이 있어서 보도를 하는 건데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면 남경필 지사 쪽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면 되는 그렇죠. 문제고 그것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같은 크기로 이제 별도의 기사를 써도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그런데 이런 의혹이 있어서 기사를 썼는데 출고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좀 이상하죠. 남경필 봐주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머투 그룹과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사이에 뭐 친한 뭐 그런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 뭐 뉴시스 본사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에 알려드렸던 내용이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뭔가 상황이 더 벌어졌어요. 근데 이 사태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이 남경필 지사의 기사를 두고 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본부 소속 기자가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시스 본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고 지난 8일에 뉴시스 본사가 이거를 문제 삼아서 시정 조치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압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남부의 이 취재본부장이 그 뉴시스 사내 게시판에 편집국장님, 전국부 부국장님 당당하게 사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따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 네, 아니 사내 게시판에 그런 글도 못 올립니까? 이게 뭐 외부로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사내에서만 이용하는 게시판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뉴시스 본사가 이거를 문제 삼아서 이 경기남부 취재본부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를 하고 SNS 게시글 작성자 및 최초 배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또 사내 게시판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본사 편집권 행사에 항의 방문한 6명의 기자를 징계하고 경기남부 취재본부 임직원의 이상행동에 대한 본부 대표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갈등을 조정해 보자는 게 아니라
너네 스스로 몸을 묶고 뭐 목을 내밀면 내가 쳐줄게 뭐 그런 식의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예.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일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뉴시스 본사가 일을 계속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또 뉴시스 본사가 경기 남부 취재본부에서 주최한 이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매출 내역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뉴시스 본사와 이 경기 남부의 계약서를 보면은 지역 본부가 뭐 본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 뭐 수수료를 내게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경기 남부 측 주장은 이 돈은 이미 냈고 또 여러 이제 내역들도 제출을 했는데 또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원래 계약대로 배너 광고의 10%를 주라는 게 아니라 매출의 10% 그러니까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의아한 방식으로 계속 몰아치다가 결국 그 뉴시스 본사가 경기 남부의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난 2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결론적으로 계속 뉴시스 본사가 계속 그 경기 남부 취재본부에 시비를 걸다가 계약을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그 계약을 끊어버린 이유가 본사와 경기 남부 사이의 문제가 미디어 오늘에 연이어 기사화가 됐고 네이버 등 주요 포탈에 그대로 노출됐다라는 이유였는데 이게 경기 남부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대체 뉴시스 본사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끌고 갈까? 뭐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 왜 그러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미디어 오늘이 취재를 했는데 여기에 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본부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뉴시스 본사가 지역 본부를 빼앗기 위한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그룹이 뉴시스를 인수를 할 때 뉴시스 본사만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별도의 회사로 계약 관계가 되어 있는 지역 뉴시스들은 각각 독립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무슨 자유한국당입니까? 중앙당만 해체하고. 네, 뭐 그런 셈이죠. 예.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각각 독립 사업체인데 지금 머투그룹이 이거를 계속 싼 값에 지역 본부를 하나하나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제 뉴시스 형태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중앙당을 해체하거나 아니면은 전국 조직으로 재편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좀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뉴시스 본사가 하는 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경기 남부 취재본부 쪽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뉴시스 노동조합이 입장을 냈는데 그 뉴시스 노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경기공항 리무진 관련 기사 출고를 거부한 것이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경기 남부 주장의 신빙성을 더할 뿐이다. 심지어 지방본부를 직영으로 전환한 뒤에 임원들이 한 자리씩 꿰차겠다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들린다. 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모르는 뭔가 더 있는 건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드러난 과정만 놓고 보면 지금 분명히 뉴시스 본사의 대응이 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을 넘어서 좀 심한 갑질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얼굴이 좀 찌푸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경기남부 취재본부 기자들도 생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좀 이런 식의 꼼수 말고 합리적 대화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경필 씨하고 대체 어떤 관계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뭐 드러난 바는 없는데 남경필 씨가 낙방했어도 이렇게 챙겨야 될 관계라면은 어떤 관계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부분도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나 양심적 병역 거부 다 같은 말이지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병역을 거부하라고 마음이 요구하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종교인 중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절대자의 뜻을 지키기 위해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감옥 가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물론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의무병으로 복무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 전투에서 동료를 구했던 최초의 집총 거부자 데스몬드 T. 도스도 생각납니다. 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었죠. 영화 핵소리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진보 개신교 노래운동가들이 만든 노래 우리는 평화가 되자 듣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겨가는 새벽 햇살처럼 라랄랄랄라라 라랄랄랄라라 온 땅에 참평화 넘치게 하리라. 곁에 있는 친구 손을 마주 잡고서 함께 사는 기쁨 모두 나누어 갖고 병든 세상 바꾸려고 땀 흘려 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평화되자.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보헤미안 안나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감방에 가지 않는다면 감방은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명박근혜도 구치소에 가는 시대에 양승태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 주야 7925님, 양승태 일당들 진짜 답이 없네요.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